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맑고 밝은 백세 시야를 지켜드리는 튼튼 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사진 속에 있는 제 손주 얼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제 손가락이 없는데도 내 눈에 세상이 이렇게 보인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손주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유독 그 얼굴만 까만 점으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면, 텔레비전을 보는데 주인공 배우의 얼굴만 안 보이고 주변 배경만 보인다면,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내가 읽고 싶은 단어만 까만 잉크로 지워진 것처럼 보인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3대 실명 질환의 마지막 주자, 황반변성을 앓는 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세상입니다. 시야의 주변부는 보이는데 내가 정말 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사라져버리는 병. 지난 시간에 배운 녹내장이 시야의 바깥쪽부터 조용히 갉아먹는 소리 없는 도둑이었다면, 이 황반변성은 내 시야의 심장부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무자비한 저격수와도 같습니다. 최근에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이 잦은 40대에서 50대에서도 발병률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니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이 노년기 실명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황반변성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무서운 저격수로부터 우리 시력의 심장부를 지켜줄 아주 강력한 방탄조끼 영양소 루테인과 지아잔틴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내 눈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내 눈의 생명력을 지키는 비법을 확실하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황반변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주인공인 황반이 우리 눈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먼저 망막은 우리 눈의 필름 역할을 하는데요. 황반은 바로 이 망막 필름의 가장 중앙, 가장 핵심적인 노른자의 부분입니다. 크기는 아주 작지만 우리 눈의 시세포 대부분이 바로 이 황반에 아주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특히 사물의 형태와 색깔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원뿔 세포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읽고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고 신호등의 색깔을 구별하고 바늘에 실을 꿰는 것처럼 아주 정밀하고 세밀한 시각 활동은 모두 이 황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망막 전체가 일반 화질 TV라면 황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선명한 초고화질 8K TV인 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 우리 눈은 자기도 모르게 이 초고화질 센터인 황반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반변성은 바로 이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황반 부위의 변성, 즉 나쁜 변화가 생겨서 시세포의 기능이 서서히 망가져가는 병입니다. 초고화질 TV의 중앙 부분부터 화면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황반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이 생기면 시야의 주변부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내가 정작 보려고 하는 중심부만 까맣게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는 끔찍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황반변성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진행이 느린 건성과 진행이 아주 빠르고 위험한 습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황반변성의 90%를 차지하는 건성, 황반변성에 대해 먼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성이라는 이름처럼 물기 없이 메마른 상태로 병이 서서히 진행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건성 황반변성은 왜 생길까요? 우리 눈의 황반은 우리 몸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평생에 걸쳐 빛을 받아들이고 이미지를 처리해야 하니 당연히 많은 노폐물과 찌꺼기가 발생하겠죠.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청소 시스템이 이 노폐물들을 부지런히 치워주지만 나이가 들면 이 청소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치우지 못한 노폐물들이 황반 아래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이 노란색 찌꺼기 덩어리를 바로 드루젠이라고 부릅니다. 황반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이 쓰레기가 몇 개 없을 때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드루젠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고 크기가 커지면 황반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압박하고 시세포의 기능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황반변성의 초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글씨나 직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책을 읽을 때 특정 글자가 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물의 중심에 희미한 그림자나 검은 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을 때 적응하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이 건성 황반변성은 진행 속도가 아주 느려서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 들어 눈이 침침해졌나 보다 하고 노안으로 착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건성 황반변성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언제든지 실명으로 가는 급행열차인 습성 황반변성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내가 황반변성인지 아닌지 집에서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하고 궁금하시죠? 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이 암슬러 격자라는 바둑판 모양의 그림을 이용한 자가 진단법입니다. 인터넷에서 암슬러 격자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이 그림을 찾으실 수 있으니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먼저 평소에 안경이나 돋보기를 쓰신다면 그대로 착용해주세요. 그리고 그림을 내 눈에서 30cm에서 40cm 정도의 편안한 독서 거리에 둡니다. 한쪽 눈을 손으로 완전히 가리고 반드시 한쪽 눈씩 따로따로 검사해야 합니다. 가운데 있는 까만 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 점을 계속 응시해주세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중심점을 계속 바라보면서 내 눈에 보이는 바둑판의 모습이 어떤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선이 물결처럼 휘어져 보이거나 선과 선이 만나는 교차점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바둑판의 일부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뿌옇게 보인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운데 까만 점이 잘 보이지 않거나 그 주변에 검은 얼룩이 보이거나 네모칸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보인다면 황반변성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질문 중에 단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안과에 방문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 간단한 1분 테스트가 내 눈의 실명을 막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실의 타일이나 바둑판, 건물, 창문처럼 직선으로 이루어진 사물들이 휘어져 보인다면 이 테스트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무서운 황반변성을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황반을 지키는 보호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황반의 중심부에는 원래부터 노란색 색소들이 아주 빽빽하게 모여 있는데요. 이 색소들이 바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이 두 친구는 우리 황반의 천연 선글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역할은 UV 광선 차단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 중에는 피부를 늙게 하는 자외선이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처럼 에너지가 아주 강해서 우리 황반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해로운 빛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바로 이 해로운 빛들이 황반에 직접 닿기 전에 마치 노란색 선글라스처럼 먼저 흡수해서 걸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역할은 활성산소 제거입니다. 황반은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라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바로 황반 세포를 늙고 병들게 만드는 주범이죠.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 활성산소를 청소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황반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 소중한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음식을 통해 밖에서 공급을 해줘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 눈 속의 루테인 밀도는 점점 더 감소한다고 하니 우리가 왜 이 영양소들을 열심히 챙겨 먹어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미국의 대규모 연구에서도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황반변성 진행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루테인이랑 지아잔틴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 하고 궁금하시죠? 많은 분들이 노란색 영양소라고 하니 옥수수나 호박 같은 노란색 채소에만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의외의 반전. 이 영양소들의 진짜 보고는 바로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애호박 같은 짙은 녹색 채소들입니다. 노란색 색소인데 녹색을 내는 엽록소에 가려져서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숨겨진 보물이 바로 계란 노른자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영양소들을 100% 흡수하려면 아주 중요한 섭취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로 기름과 함께 살짝 익혀서 먹는 겁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영양소라서 기름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의 흡수율이 몇 배나 더 높아집니다. 또 생채소의 단단한 세포벽을 열로 살짝 깨주면 그 안에 갇혀있던 영양소들이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죠.
시금치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을 꼭 넣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넉넉하게 넣고 조물조물 무쳐 드시면 최고의 루테인 반찬이 됩니다. 케일을 사과와 함께 갈아서 드실 때 아몬드나 호두 몇 알을 함께 넣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견과류의 좋은 지방이 루테인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계란은 반숙 프라이가 최고입니다. 계란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살짝 익혀서 노른자가 촉촉한 반숙 상태로 드셔보세요. 노른자의 루테인과 지아잔틴 그리고 올리브유의 좋은 지방이 만나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매일의 식탁에서 자연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한 황반변성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매일 보는 세상의 중심, 그 소중한 시야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 딱 4가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세요. 첫째, 직선이 휘어 보이거나 사물의 중심에 검은 점이 보인다면 노안이 아닌 황반변성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 당장 암슬러 격자 테스트로 내 눈의 상태를 1분 만에 확인해 보세요. 이상이 느껴진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셋째, 황반의 천연 선글라스인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케일, 시금치, 계란, 노른자 같은 음식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넷째, 이 좋은 영양소들은 기름과 함께 살짝 익혀 먹을 때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기억하세요. 한번 망가진 황반은 다시 되돌리기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지키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아름다운 세상의 풍경을 100세까지 맑고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황반변성은 완치가 어려운 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실명을 막고 남은 시력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튼튼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